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천병원입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무릎 연골 손상 중에서 우리가 미세천공술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요 자가연골 이식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세천공술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관절연골은 우리가 뼈연골, 골연골이라고 하죠. 영어는 카틀리지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바늘상 연골, 바늘상 연골판이라는 건 다른 연골입니다. 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실게요. 관절 연골, 뼈 연골은 특성이 있죠. 압박력과 전단력에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미세천공술은요, 우리가 연골 재생해주는 좋은 수술법이에요. 하지만 좀 약점이 있죠. 딱딱한 연골로 되는 섬유 연골이 생성이 되고요. 우리가 원래의 연골을 우리가 초자 연골 또는 유리 연골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초자 유리 연골만큼 기계적 강도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좋으나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가연골 이식 수술은요, 영어로 OATS, 오츠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스테오, 콘드랄, 그리고 오토그라프트, 트랜스플란테이션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인의 관절 연골을 떼어서 병변 부위에 심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체중을 받지 않는 부위의 연골을 떼서 우리가 그 병변 부위에다 넣어주기 때문에 초자 연골 우리가 구조를 당연히 회복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 걸 떼서 본인 거에 넣기 때문에 당연히 좋겠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체중 부하를 받지 않는 부위에 있는 연골을 떼서 비체중의 부위의 연골이에요. 비체중 연골을 떼서 이 부위에다가 연골 손상이 있으니까 이대로 동그랗게 떼서 그냥 넣어주는 거죠. 간단하죠? 그리고 우리가 자가연골 이식 수술을 합니다. 떼서 여기 넣는 거죠. 이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크기가 좀 작아야 됩니다. 1에서 3cm죠. 크기가 클 경우에는 이걸 다 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좀 작아야 됩니다. 국소적이고요. 체중부와 병변에 하게 됩니다. 체중부와 부위에.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관절 연골들이 잘 유지가 돼야 되겠고요. 채취한 연골이 당연히 정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렬이 좋아야 됩니다. 심한 오다리나 엑스트라 다리는 해당 사항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연골이죠. 바늘상 연골, 연골판이 정상이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늘상 연골, 연골판이 안 좋을 때는 연골 이식을 하더라도 다시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정렬과 바늘상 연골은 정상일 때만 이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적응증이죠. 적응증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심할 때, 그리고 감염이 있을 때, 채취부의 연골이 안 좋을 때, 그리고 다발성의 연골 손상, 그러니까 관절염이 심할 때를 다 표현을 한 거죠. 크기가 큰 거예요. 3cm 이상 안 됩니다. 그리고 깊은 병변, 6mm 이상의 깊은 병변에서는 자가연골 이식 수술은 되지는 않겠죠. 연골 절치 부위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제일 많이 떼죠. 여기를 제일 많이 떼고 이렇게 동그랗게 뗄 수 있어요. 여기도 떼고 여기도 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합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데 넣을 수 있는데 이 크기가 3cm 정도까지가 최대의 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장점입니다. 당연히 본인 걸 떼기 때문에 타고난 선천적인 연골로 재생이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초자 연골로 재생이 됩니다. 해부학적인 재생 유도가 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가장 가격이 비싸지 않다. 본인 걸 떼니까 당연히 뭐 외부적인 비용은 들지는 않겠습니다. 3cm까지 떼는데요. 이런 데를 많이 떼가지고 여기도 빡빡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빡빡하게 채우는 것도 이게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떼는 것도 직각으로 떼야 된다 그래요. 직각으로 떼서 넣을 때도 빡빡하게 채우고 직각으로 넣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단점입니다. 당연히 장점에 반대가 되겠죠. 작은 부위면 가능하고요. 채취부 연골의 병적 상태 및 통증에 따라서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식 부위에 갭이 생긴 부위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100% 다 못 채우겠죠? 이 갭 부위에는 어쩔 수 없이 섬유 연골로 재생이 된다고 하면 딱딱한 연골로 미세천공술과 똑같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초자 연골로의 통합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발성 연골이 많이 빡빡하게 채울 경우에는 플러그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완전히 부드러운 조화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위가 작으면 한 개로 끝나겠지만 많은 경우에 10개를 이렇게 동그란 걸 넣었다. 플러그를 사용했다. 그러면 10개의 갭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관절면이 부드러운 조화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겠습니다. 미세천공술과 좀 비교를 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논문이 있습니다. 구다스 선생님은 1년째 미세천공술보다 관절경 사진이 더 좋더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3년째 통계적으로 더 좋은 결과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년째 14%의 낮은 실패율이다.
하지만 미세천공술은 38%의 실패율이 있더라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세천공술보다 자가연골 이식술이 좋다는 이야기죠. 운동복귀를요, 우리 앤드루스 선생님께서 하셨는데요. 일반적인 운동복귀는 89%가 된다. 미세천공술은 75%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술 전과 비슷한 수준의 복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70%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 운동보다는 낮죠. 그리고 미세천공술은 좀 더 낮아요. 69%. 스포츠 복귀에 걸린 시간입니다. 7.1개월 정도 이야기하고요. 미세천공술은 8.6개월. 이렇게 전체적인 걸 비교해 보면은 아무래도 자가연골 이식 수술이 운동 복귀, 스포츠 복귀에 좀 더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앤드루스 선생님의 논문이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미세천공술까지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자가연골 이식 수술을 해주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적응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많이 보시고 무릎 통증 많이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현천병원 동영상요 계속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